최근에 좀 영화가 개봉하는데 좀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함도라는 영화인데 소지섭 씨의 좀 인터뷰부터 좀 보겠습니다. 공무깡패 최철성이? 야! 여기 쪽발이만 할 수 있는 놈 없어? 지금부터 내가 조선을 와야 보여. 조선 사람들 전부 배 탈 동안 우리가 뒤를 봐준다. 군함도란 그 세 글자가 주는 아픔이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강제징용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고 그리고 한류 측면에서 일본을 또 염려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배우 입장에서. 그렇죠. 소지섭 씨가 사실 이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에 예. 인기가 일본에서 높고 2011년부터는 매년 해마다 팬미팅을 해올 정도로 한류 스타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배용준 씨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병헌 씨나 소지섭 씨도 그에 못지않은 일본에서의 한류 스타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일본의 강제징용을 소재로 예. 한 영화에 출연한다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소지섭 씨는 일단 나도 몰랐던 역사라는 거를 고백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제 이 중노의 예. 주먹 최칠성을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잘할 것이냐 내가 이걸 과연 잘해낼까 그거에 신경을 썼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일본에서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팬들이 원래 그 배우를 닮아갑니다. 스타를 닮아가서 그 일본 팬들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보다는 아니다 영화 개봉하면 내가 보겠다. 촬영 열심히 잘해라 응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소지섭 씨가 선을 긋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업 영화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뭐냐면 이 영화를 또 실제로 보면요. 이 군함도라는 하시마 섬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에 대한 이 강제징용의 부분을 고발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예. 영화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쉰들러 리스트 같은 대탈출을 이제 꿈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 가미된 이 영화가 말하자면 팩션 영화예요. 예. 사실과 그 상상이 가미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저는 한류 스타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사실에 기반해둔 픽션이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은 당연히 민감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뭐 항상 뭐 그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군함도 전체가 유네스코 뭐 문화유산으로 뭐 등록되고 그렇죠. 그런 거 추진할 정도로 그런 걸 가려요. 일본에 저 나가사키 원폭 기념관 가보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이 희생되고 이런 거 한 줄도 없어요. 몰라요. 돋보기를 갖고 찾으면 나올지 몰라도 일본 사람만 희생된 것만 다 나오지 한국에 관한 거는 한 줄도 제가 몇 시간 동안 찾아봐도 아예 없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일본은 자기네 범죄에서는 철저하게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군함도가 어떻게 보면은 저 후지 TV 산하에 있는 뉴스 FNN이라는 보수 우익 그 매체에서는 예. 군함도가 반일 감정을 키운 확실한 거짓말이 쌓인 영화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 했네. 쌓인 영화다. 또 산케이 신문이 굉장히 우익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뭐 비판적이고 옛날에 청와대 세월호 때 대통령 뭐 미래설까지 보도해서 재판까지 한 그 신문에서는 영화가 군함도를 지역섬으로까지 우리나라의 일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지역섬으로까지 표현했다고 비난할 정도인데 예. 소지섭 씨 얘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상업 영화지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팩션 아닙니까? 팩션. 팩트에다가 픽션 가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섬이 군함도가 있었던 거 우리나라 징용 가서 희생된 건 사실인 건 분명하고 예.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화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반응은 상당히 좀 의외고 우리 소지섭 씨나 송중기 씨 같은 영화인들이 의연하게 일본 팬들이 그 상당한 그렇죠. 반발이 우려되는데도 예. 의연하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결정도 하다못해 사드도 그렇고 뭐 모든 거를 뭐 눈치 봐서 우물쭈물하고 좌고우면하다가 일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연예인들은 당당하게 나는 영화 배우로서 우리가 일본 반응은 그거는 신경 안 쓴다. 상상력이 있는 영화 아니냐. 한 거 보고 야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교했으면 좋겠는 것이 타임스퀘어라고 뉴욕에 굉장히 비싼 광고 전광판이 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일본 사람이어가지고 또 다시 그게 일본 언론에 의해서 맞습니다. 다시 또 이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작은 이제 흠결이 있으면 예. 그게 이제 역이용, 악이용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보신 대로 이 뉴욕 타임스퀘어 5개 전광판에 이 군함도의 진실, 이 홍보 영상의 일부 이제 사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으로 비춰진 사진이 사실은 일본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신원이 확인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역사 왜곡 아니냐라고 일본에서는 작은 흠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 이 영화가 오늘 개봉일이기 때문에 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예고편에 보면 이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갈릴 장면이 있어요. 이 정말 탈출을 시도하는 우리 조선인 징용됐던 노동자들이 일본의 우길기, 전범기 아닙니까? 이걸 반으로 쫙 가르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고 일본 관객들이 그 장면을 보면 상당히 섬찟함을 느낄 거예요. 네. 그럼 또 이제 다른 감정을 가지고 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좀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돼야 된다. 저 이 홍보 영상이 나온 사진 하나가 오류라면 바로 잡아줘야죠. 예. 그건 이제 팩트가 맞게 고쳐주되 문제는 이 수많은 조선인 징용자가 희생됐다는 사실은 일본인들도 알아야 된다. 예.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도 위안부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추적해보면 이분들이 10대 초중반의 소녀 시절에 끌려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무슨 얘기냐. 군대를 따라다녔던 매춘부였다. 이런 주장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역사적 팩트를 일본과 한국의 민간이 예.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역사의식도 그렇지만 해외에 알리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가서 그렇죠. 광고판을 만들겠죠. 좀 정교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일본의 어떤 예. 이번 비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일본이 지금 이 군함도 하시마 섬을 자신들의 그 산업화 어떤 군수 시설 그런 걸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어요. 굉장히 세계적 홍보를 잘해서 등재를 했죠.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징용이 있었던 건 다 감추고 마치 지금 자신들의 산업화를 일군 어떤 초석의 그런 시설물로 등재를 한 거거든요. 그런 큰 거짓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그러니까 묵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 모른 척하고. 근데 지금 이 120명이 죽은 건 사실인데 그 사진 하나가 이건 하시마 섬이 아니다. 이거는 일본인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부분. 정말 저는 그러니까 침소봉대를 넘어서서 본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겨묻은 개를 그러니까 뭐 묻은 네, 개가 예. 겨묻은 개 이제 흉본다고 그런 식의 저는 정말 너무 철면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소지섭 씨 좀 개인적인 얘기도 해볼게요. 41살인데 아직 결혼 소식이 없어요. 결혼 소식 없는데 당분간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소지섭 씨가 어린 시절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불우하게 좀 가난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자라면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아이하고 계속 함께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내가 한 집안의 아이의 예.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책임감이 덜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굉장히 좀 또 연기에 몰입하고 있어요. 소지섭 씨 특징이 연기에 몰입하면 전혀 또 주변으로 돌아보지 않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너무 재밌게 삽니다. 배우하죠. 예. 또 본인이 랩도 하고요. 랩이요? 네, 그리고 어떤 그 문화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서 작은 해외 영화 중에 우리가 꼭 봤으면 하는데 대형 배급사들이 수입하지 않는 영화들도 예. 또 수입을 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이 미치질 못하고 있고 요새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준기가 결혼하다 보니까 나한테 자꾸 결혼 언제 하냐 얘기를 예. 묻는데 나는 오히려 40이 넘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럴까요? 당분간 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워낙 잘생기고 뭐 돈도 잘 버니까 뭐 열애설은 날 수는 있는데 뭐 간혹 큰 건 나요. 아니었나 봐요. 간혹 났는데 예. 지금 이제 이 걸그룹 멤버와 났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아니 예. 그럴 리가 있느냐. 이 주연 씨인데 사실은 뭐 나이 차가 뭐 대략 10살, 그죠? 9살 네.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큰 나이는 아닌데 요즘에. 어쨌든 그건 좀 웃어서 넘겼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엉뚱한 얘기다. 오히려 과거에 이제 김현주 씨와 친구예요. 동갑내기. 이 유명한 탤런트. 예. 그런데 이 옛날에 열애설이 있었거든요.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열애설 나고 나서 소원해져서 요즘은 연락도 안 한다. 언제 밥이나 먹자. 연락 끊겼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지금 소지섭 씨가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성실하고 작품 세계에는 몰입을 하는데 진지한 예. 성격이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랩을 하면요. 예. 빵빵 터져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지섭 씨의 랩이 가요계보다는
연예계, 예능 쪽에서 굉장히 재밌는 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의 이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신 만든 회사 이름이 숫자가 50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예. 본인은 세상에 100이라는 건 없다고 본다. 100%. 우리가 주식도 51%를 가지면 경영권을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항상 모든 일이 반반인데 나는 50일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51세쯤 결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세 시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본에서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팬들이 원래 그 배우를 닮아갑니다. 스타를 닮아가서 그 일본 팬들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보다는 아니다, 영화 개봉하면 내가 보겠다. 촬영 열심히 잘해라. 응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소지섭 씨가 선을 긋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업 영화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뭐냐면 이 영화를 또 실제로 보면요. 이 구남도라는 하시마 섬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에 대한 이 강제징용의 부분을 고발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예. 영화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쉰들러 리스트 같은 대탈출을 이제 꿈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 가미돼. 이 영화가 말하자면 팩션 영화예요. 예. 네, 사실 염려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배우 입장에서. 그렇죠. 소지섭 씨가 사실 이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에 예. 인기가 일본에서 높고 2011년부터는 매년 해마다 팬미팅을 해올 정도로 한류 스타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배용준 씨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병헌 씨나 소지섭 씨도 그에 못지않은 일본에서의 한류 스타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일본의 강제징용을 소재로 예. 한 영화에 출연한다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소지섭 씨는 일단 나도 몰랐던 역사라는 거를 고백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제 이 중노의 예. 주먹 최칠성을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잘할 것이냐 내가 이걸 과연 잘해낼까 그거에 신경을 썼지 뭐 얘가 그 상상이 가미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저는 한류 스타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사실에 기반해둔 픽션이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은 당연히 민감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뭐 항상 뭐 그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군함도 전체가 유네스코 뭐 문화유산으로 뭐 등록되고 그렇죠. 그런 거 추진할 정도로 그런 걸 가려요. 일본에 저 나가사키 원폭 기념관 가보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이 희생되고 이런 거 한 줄도 없어요. 몰라요. 돋보기를 갖고 찾으면 나올지 몰라도 일본 사람만 희생된 것만 다 나오지 한국에 관한 거는 한 줄도 제가 몇 시간 동안 찾아봐도 아예 없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일본은 자기 최근에 좀 영화가 개봉하는데 좀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남도라는 영화인데 소지섭 씨의 좀 인터뷰부터 좀 보겠습니다. 동물깡패 최칠성이? 야! 여기 쪽발이만 할 수 있는 거 없어? 지금부터 내가 조선을 와야 보여. 조선 사람들 전부 배에 탈 동안 우리가 뒤를 봐준다. 군함도란 그 세 글자가 주는 아픔이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강제징용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고 그리고 한류 측면에서 일본을 또 의 범죄에서는 철저하게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군함도가 어떻게 보면은 저 후지 TV 산하에 있는 뉴스 FNN이라는 보수 우익 그 매체에서는 예. 군함도가 반일 감정을 키운 확실한 거짓말이 쌓인 영화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 했네. 쌓인 영화다. 또 산케이 신문이 굉장히 우익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뭐 비판적이고 옛날에 청와대 세월호 때 대통령 뭐 미래설까지 보도해서 재판까지 한 그 신문에서는 영화가 군함도를 지옥섬으로까지 우리나라의 일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지옥섬으로까지 표현했다고 비난할 정도인데 예. 소지섭 씨 얘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상업 영화지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다.